여러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이게 일본이 1990년 초에 폭삭망하면서 말입니다. 성장을 못한 결과가 잃어버린 3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GDP 한 나라가 생산하는 총액 말입니다. 그 GDP가 계속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이 말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일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것도 30년가량 괴롭혔다 그랬으니까 아직도 지금 디플레이션 와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2020년도 국내 기업 매출액입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예.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예요. 2019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잃어버린 1년이 된 거죠. 예, 잃어버린 1년이 된 겁니다. 문제는 올해 기업들의 매출액이 어떨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올해 기업들이 매출액이 어떨 건가. 올해 기업들의 매출액 여러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바로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IBK 기업은행이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경영 상황에 대한 변화 추이 이것을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다가 51.6%예요. 51.6%. 작년보다 나쁘다는 29.6%입니다. 그러면 81.2%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2019년 대비 2021년도 지금 좋지 않다는 결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IBK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이니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실적치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 꼭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 4,6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81.2%가 작년과 동일하거나 작년보다 부진하자. 그러면 2021년도 경영난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2021년도 경영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잃어버린 2년의 전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년이 온다는 단서는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020년도 떨어지고 2019년 대비 2021년도 2019년 대비 떨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결국 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 국내 기업이 매출액이 올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단서, 거기에 그 단서에서 본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좀비 기업이 굉장히 늘어난다.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그런가요? 예. 지난 1년 동안 벌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0.9%라는 거예요. 2020년에. 이게 한국은행이 조사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신고한 79만 9,399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79만 9,399곳.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대한민국의 기업들 세금 내는 기업은 다 조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40.9%. 다시 말해서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0.9%라는 이야기예요. 성장세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수출이 좋다고 하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성장 둔화세는 업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은 전년 대비해서 2.3% 마이너스인데 지금 2020년은요 마이너스 4.6%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4.2% 늘어났던 것이 3.9%로 뒷걸음질 치고요. 제조업은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3%로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에서 0%로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그런 지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자 보상 비율이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너무 큰 폭으로. 기업 비중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4.3%라는 비중은요. 점점 기업이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문제는 올해잖아요. 올해가 잘못되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타격이 가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좋다. 작년보다는 훨씬 좋다. 2019년 대비해서 좋다 안 좋다는 아직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까지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공급망 대란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국제유가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84.0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최고치고요. 이대로 가면 올겨울에 120달러까지도 올라간다. 이제 100달러가 아니에요. 120달러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우리 기업들에게 그만큼 더 나쁘게 작용을 해서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환율까지도 말썽을 부리죠. 환율도 지금 점점 당국이 개입해서 맞추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화를 그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물류 대란, 공급망도 이어질 거잖아요. 우리 경제가 진짜 잃어버린 2년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최악의 1년을 2020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업들은요. 그런데 최악의 1년 더 2021년도 최악의 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출이 지금 최고치를 올라갔다고 하더라도요. 수출이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단군 이래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는 방방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잘 봐야 될 게 수출이 실제로 물량이 늘어났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실제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는 않다. 왜? 수출 가격이 늘어난 거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에 대한 폭등 이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수입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수출 가격도 오르니까 수출 액수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다. 진짜 이게 성장률이 좋아서 물량 지수까지도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간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좋다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올라서 환율이 올라서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바로 물가의 상승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기업들은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말입니다. 수출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중소기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부는 수출 잘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
뭐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참 답답한 실정이에요.